네, 저희 이제 브랜드 관리 전략 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강은 브랜드 확장 총 7개 이제 강의 중에서 5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21강에서 미리 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21강까지는 구분 1, 2 중에서 구분 1에 해당되는 영역 확장과 그리고 이제 수평 수직 확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쭉 해봤고요. 22강부터는 구분 2로 들어가는데 구분 2에는 직접 확장이라는 것과 간접 확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직간접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화면에 3가지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갤럭시 카메라 제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붙은 그러한 브랜드고죠. 그리고 B는 베가라는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제 시크릿 업, 이 제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웅진에서 나오는 이제 코웨이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자, A, B, C가 왜 이제 각기 다른 3가지 사례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갤럭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라는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뒤에 뭐 붙었습니까? 네, 카메라라고 하는 제품명이 그대로 이제 붙어 있는 구조고요. 자, B에 있는 베가 이 시크릿 업 같은 경우에는 베가라고 하는 역시 기존에 있던 브랜드 뒤에 시크릿 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제품명이 그대로 붙었고, 이제 B는 시크릿 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세 번째로 이제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웅진이라는 기존 브랜드 뒤에 별도의 코웨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A는 제품명, B는 수식어, 그리고 C는 별도의 브랜드.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구조가 다 다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A, B, C의 다른 구조를 갖다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직접 확장이 무엇이고 간접 확장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접 확장, 간접 확장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 두 종류의 가장 큰 차이는 모 브랜드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 브랜드라는 것은 기존 제품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던 그 브랜드를 모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직접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모 브랜드가 이 주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그 모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접 확장에서는 모 브랜드 뒤에 제품군 이름이 그대로 붙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 브랜드 뒤에 수식어를 개발해서 붙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 브랜드가 왜 주도 브랜드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제품군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식어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크게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관여한 부분은 역시 이제 모 브랜드가 얼마만큼 이 신뢰도라든지 친숙성이라든지 또 뛰어난 기술적인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제공하느냐. 그이기 때문에 이 모 브랜드가 이제 주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간접 확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 브랜드가 이 보증 브랜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 브랜드 스트럭처 공부를 하면서 이 보증 브랜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주력 브랜드를 보증해주는 게 보증 브랜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간접 확장에서 이 모 브랜드가 보증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뒤에 나오는 이 개별 브랜드가 주도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장에서는 모 브랜드가 주도 역할, 그리고 간접 확장에서는 모 브랜드가 보증 역할을 한다. 이게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고 계속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 중에서 먼저 우리 이 직접 확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접 확장은 모 브랜드가 주도 브랜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 브랜드 뒤에 제품군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확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확장의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 모 브랜드 뒤에 바로 이제 제품군 이름이 붙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 브랜드, 즉, 기업 브랜드 또는 패밀리 브랜드가 제품 브랜드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모 브랜드의 신뢰도가 구매 준거의 핵심이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확장에 있어서는 모 브랜드가 주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모 브랜드의 신뢰도가 구매 준거의 핵심이다. 따라서 모 브랜드가 고객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 같으면은 아무리 직접 확장을 이렇게 해 나가더라도 확장된 제품이 고객에게 이렇게 선택받을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브랜드의 A 제품 군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사례로 보신 그 스마트폰의 갤럭시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스마트폰의 갤럭시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갤럭시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데 자 직접 확장을 하면은 갤럭시 뒤에 B 제품 군명이 그대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이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갤럭시 폰에서 이 갤럭시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가 높다 보니까 그 기술을 그대로 이 카메라에도 전이를 갖다 시켰을 때 고객들에게 많이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모 브랜드 뒤에 갤럭시라는 모 브랜드 뒤에 바로 제품군 이름이 붙는 이런 경우를 직접 확장의 첫 번째 사례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질레트 면도크림인데, 이 질레트 면도크림 같은 경우에는, 자, 면도크림이 나오기 전에 질레트에서 가장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면도기죠. 네. 면도기인데, 질레트 뒤에 어떤 수식어든지 또는 별도의 브랜드를 갖다 붙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면도크림이라고 하는 이 제품 군명만 붙여서 질레트 면도크림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브랜드 구조를 갖다 만들었고, 식물나라의 바디 클렌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나라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역시 이제 비누죠. 비누인데, 이 바디 클렌저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만, 제품 군명만 바꿔서 또 하나의 브랜드 구조를 만든 것이고, 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가 나왔다. 청정원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육수거든요. 그러니까 청정원 진육수 이런 데에서 이 청정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마요네즈라든지 또 케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품 군명만 모 브랜드 뒤에 붙어서 그대로 확장돼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LG 전자레인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LG라는 전자업계에서 강력한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뒤에 바로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이 제품 군명을 붙여서 역시 똑같은 브랜드 파워를 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접 확장, 즉 직접 확장의 첫 번째는 모 브랜드 뒤에 이제 제품군 이름만 붙이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활용 케이스를 우리가 한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고객 인식상 모 브랜드가 확장된 제품의 영역이라든지 등급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직접 확장을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 관여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관여도가 높고 나쁘는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고가의 그런 패션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또 컴퓨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관여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제품을 살펴보고 또 기능도 살펴보고 또 자기의 취향에 맞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하는 게 이제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고 그러니까 비교적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에 있어서 좀 고가의 그러한 경우를 갖다 말하는 것이고요. 관여도가 비교적 낮다라고 하면은 관여도가 높은 제품군이 그 반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고 또 꼭 이 회사 제품이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더라도 나한테 큰 이익이라든지 피해가 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고객 관여도가 낮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품 서비스의 차별화가 비교적 적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청정원 마요네즈다 또는 LG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레인지다 같은 경우에 몇 년 후에 이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할 경우에는 그대로 모 브랜드를 새로운 제품군에 적용을 시켜서 직접 확장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투자 가치가 적다 또는 기업 내에서 이제 구색 상품이다. 자, 마케팅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요. 투자를 했을 때, 즉 이제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 비용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바로 마케팅 투자 가치가 높은 경우인데, 자,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를 갖다가 보셨다시피, 뭐 마케팅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은 시장은 아니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바로 직접 확장을 사용하고 또 기업 내에서도 이 제품이 뭐 우리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힘들겠지만서도 없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LG전자 그 가전제품 대리점에 와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레인지는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린 그거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고객이 다른 매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큰 이익은 나지는 않지만서도 이렇게 구색 상품으로 비치를 해놔야 되는 경우에는 이 직접 확장을 통해서 이 브랜드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직접 확장이라는 것은 모든 제품에 다 유용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라기보다도 꼭 직접 확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모 브랜드죠. 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특정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로의 직접 확장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 밑에 실패 사례라고 해서 두 개가 나왔는데, 자, 진로백화점.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태전자. 이 두 개가 다 없어졌는데, 물론 이제 이 진로백화점과 그 혜태전자라는 이 두 회사가 없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브랜드 확장 전략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데, 왜냐면요. 진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주다라고 대답을 안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소주다고 대표를 갖다 하거든요. 그만큼 진로 하면은 바로 이제 소주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갖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주 이외의 다르한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갖다가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바로 이 진로 소주에서 바로 진로 백화점으로 간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화점에 대한 전문성을 고객들은 진로에서는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혜태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혜태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제 과자로 유명했던 그런 브랜드죠. 그런 이제 과자로 유명했던 브랜드가 이 전자업계에 직접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직접 진출을 하다 보니까 전자가 가져야 될 전문 이미지를 혜태는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특히 기업 브랜드가 다른 영역에 진출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그것도 직접 확장을 하다 보니까 수식어도 없이 또 다른 브랜드도 없이 직접 확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례를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A1 치킨 소스의 실패 사례인데, 자, A1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 스테이크 소스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스테이크 소스다. 그래서 1831년부터 A1이라는 브랜드는 스테이크 소스 브랜드로 그렇게 자리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소스 하면 A1 하면 바로 스테이크 소스, 이러한 대명사의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이 A1이 욕심을 조금 냈죠. 어떤 욕심을 냈냐면, 스테이크 대신에
치킨을 먹을 때도 A1 치킨 소스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무려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20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광고비를 갖다가 투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소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왜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이 제품 영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타 제품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하면서도 다른 제품군으로 이렇게 직접 확장을 했을 때 성공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나 그 하나의 제품군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가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A1 치킨 소스 사례에서 같이 한번 공부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질레트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을 했냐라는 게 바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본 장표에서 보고 계시는 전략인데요. 바로 스태핑 프로덕트 전략이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는 제품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레트 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면도기로 대표되는 그러한 브랜드예요. 질레트 하면 면도기, 또 면도기 하면 질레트 이렇게 이제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질레트가 만약에 물론 이제 남성 중심이지만은 질레트 면도기에서 남성 화장품으로 바로 이렇게 브랜드 직접 확장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성공했을 확률보다는 실패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레트에서 머리를 쓴 게, 자, 면도기와 화장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면도한 후에 화장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서도 좀 더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면도기라는 제품과 화장품이라는 제품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중간에 무엇을 내놨냐면 바로 이 면도 크림을 내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면도 크림이죠. 자, 면도기와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면도 크림과 화장품, 이 거리를 보면은 면도기와 화장품보다는 면도 크림과 화장품이 좀 더 한 발자국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도기와 면도 크림은 보완 제품이죠. 보완 제품이지만 먼저 이 제품으로 진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단계를 거친 거죠. 한 스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품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영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지만서도 이렇게 스태핑 프로덕트 전략을 거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까지도 직접 확장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직접 확장의 1번 모 브랜드의 이 제품군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살펴봤고요. 이제 모 브랜드에 뒤에 수식어를 붙이는, 수식을 개발해서 붙이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입니다. 확장된 제품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 수식어를 개발한다. 자,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성을. 그래서 모 브랜드, 역시 이제 모 브랜드 신뢰도가 구매 중고의 핵심인데, 자, 직접 확장의 두 번째 경우에는 수식을 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직접 확장, 간접 확장 여기에서 사례에서 이제 보았듯이, 자, 베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뒤에 시크릿 업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시크릿 업이 이제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식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명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제품명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직접 확장 사례에 2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위스키 브랜드 중에 조니워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보면은 이 조니워커 브랜드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뭐 6년산, 12년산, 18년산 또 30년 이상 된 이러한 이제 그 위스키의 등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숙성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뭔가 차별화는 두긴 둬야겠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둘까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컬러 이름을 이 네 가지 제품군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드라는 것은 6년산, 그리고 블랙이라는 것은 12년산, 골드라는 것은 18년,
분류라는 건 30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컬러로서 제품의 등급을 매기는 그러한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를 많이 먹는 분들은 누가 조니 워커 블루를 한 병 선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왜 좋아하냐면은 야 저렇게 제일 비싼 조니 워커 등급 중에서는 가장 비싼 그런 제품을 나한테 선물을 했구나라고 해서 야 그냥 조니 워커 하나 줄게 라는 것보다는 조니 워커 블루 하나 줄게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수식어인데 지금 조니 워커 같은 경우는 어떤 수식을 사용했죠? 컬러 이름을 사용한 그런 수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보고 계시는 사례가 이제 SM3에서 나오는 자동차인데 기존에는 그냥 SM3였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그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네오라는 것을 2014년에는 SM3가 아니고 SM 네오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라고 해서 네오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 즉 SM3를 그대로 확장을 했는데 그냥 SM3가 아니고 뭐라고요? SM3 네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직접 확장한 사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보셨듯이 뭐 베가의 시크릿 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신 SM3의 또 네오라든지 또 조니 워커 같은 경우는 뭐였죠? 컬러 이름이었죠. 네, 그런 이름들을 이제 쭉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방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 5개 정도를 뽑아보면은 제품 특성을 표시하는 수식어는 첫 번째로 이 물성적 특성. 자, 이 제품에 확장된 제품에 어떤 물성적 특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등급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 확장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또 타겟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 타겟을 표시하는 수식어. 그 다음에 카테고리. 카테고리라는 것은 영역이겠죠. 그죠? 어떠한 제품 영역인지. 그러한 카테고리. 또 마지막으로 제품 형태. 자, 이러한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 제품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타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라는 것은 뭐 액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제품의 형태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식어죠. 그러니까 제품별로 어떻게 하면은 특성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모 브랜드 뒤에 바로 제품명이 붙는 것이고 직접 확장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모 브랜드 뒤에 제품 특성을 표시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죠. 물론 이 뒤에는 이 제품명이 생략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 확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23강에서는 이 제품 특성을 표시하는 수식어 5가지가 또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강은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가 23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